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무언가 어떤 것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평서문과 부정문, 그리고 여러 의문문의 표현들을 다양한 실전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이후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속에 다양한 인칭을 포함시켜서 누가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걸렸다, 걸릴 겁니다. 다양한 구조의 확장 영상까지도 라이언이 준비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문장들을 먼저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저기 제가 이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휴대폰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 음식점을 지금 찾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식점은 명동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음식점은 명동에 위치해 있는데. 자, 앞에 보이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표현은 실전에서 정말 높은 활용도로 사용이 되는 무언가 시간이나 거리 등이 걸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 다음 긴 명사절의 대절, 그 다음 주어를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주어 이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이 될 영상에 중요한 연결점이 되는 영상이 바로 오늘 수업이 될 겁니다. 먼저 동사 take의 경우는 실전에서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지니는 동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부사나 전치사와 연결이 돼서 보통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사구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죠.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동사 take의 의미는 무언가를 지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다, 시험 등을 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데 시간 등이 걸리다 라는 뜻의 take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실전에서 워낙 활용도가 우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언이 우선 쉬운 이론 설명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표현을 접했을 때 빠르게 도입부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마다 초중급자분들의 레벨을 고려해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미묘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구조는 it takes 시간 to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이렇게 주어 자리가 is로 오고 뒤에 takes가 연결이 될 때는 무언가를 지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오고 뒤에 take가 올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지니다, 때로는 시험 등을 보다, 누구를 대접하다,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주어 자리의 it과 동사 자리의 take를 보고 무언가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에 감각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모든 영상에 늘 강조를 드리지만 일반 동사의 현재형 자체에는 늘, 주로, 평소에, 때로는 평균적으로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도입부를 it takes 시간 to 동사로 연결하면 무언가 동사하는데 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뜻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간략하게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10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영어로 It takes 10 minutes to make this report. 한 번 더 천천히. It takes 10 minutes to make this report. 지금 문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언가 동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할 때는 앞에 도입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it takes 시간 to 동사,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감각을 실전에서 꾸준하게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즉 특정 상황이나 뉘앙스 파악이 가능할 때는 나, 너, 우리, 때로는 제가, 당신, 이런 표현들은 문장에서 생략하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는 어떤 대상이 무언가를 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 속에서 경력직 직원들이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1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특정한 인칭을 넣고 싶을 때는 추후 영상, 즉 이 영상 이후에 제작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스터해둬야 되는 부분은 무언가 동사하는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표현에서 it takes 시간 to 동사, 바로 이 도입부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해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배우게 될 표현은 무언가 동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주로 한글에서 쌍시옷이 들어가는 느낌이 과거성의 표현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구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It took 시간 to 동사.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무언가 동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를 드리지만 영어의 세계 속에서 과거형의 실전 활용도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을 가볍게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만드는데 10분 걸렸는데, 때로는 중톤의 느낌으로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t took 10 minutes to make this report. 한 번 더 천천히 It took 10 minutes to make this report. 지금 문장처럼 무언가 동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It took 시간 to 동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앞에 도입부 부분을 연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무언가 동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실전 도입부의 노하우는 문장 끝부분에서 real 겁니다. 바로 살짝 미래성의 느낌을 가미할 때 조동사 will과 함께 표현되는 감각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문장 구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ill take 시간 to 동사. 참고로 여러분이 이 표현에서 will을 축약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중통과 격식체의 표현이 됩니다. 즉 뭐뭐 할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요. 하지만 실전 회화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사용할 때는 it will take 시간 to, 바로 축약어로도 많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부분을 가볍게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10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자, 그럼 영어로 It will take 10 minutes to make this report. 한 번 더 천천히 It will take 10 minutes to make this report. 참고로 이 표현에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으로 대체해서 표현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미래를 나타낼 때 조동사 will이 가장 짧고 간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조동사 will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선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언가 동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때로는 걸렸다, 걸릴 겁니다 라는 표현은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무언가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에서 앞에 도입부 부분을 it takes, it took, it will take 빠르게 포인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이 표현은 실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뒤에 무조건 to 부정사만이 연결되는 구조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라이언이 to 부정사가 연결되는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표현이 가장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표현을 접하신 입문자와 기초자분들은 오늘 가르쳐준 방식처럼 뒤에 to 부정사를 연결하는 구조로 먼저 연습을 해두시고, 대신에 실력이 조금 더 괜찮은 초중급자분들은 잠시 뒤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겠지만 이 표현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앞에 보이는 문장처럼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It takes only 10 minutes on foot. 바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뒤에 to 부정사를 연결해서 이 표현을 꾸준하게 많이 연습해 두는 걸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시간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한 달 정도, 1년 정도, 많은 시간,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가볍게 3개의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 그 백신을 만드는 데는 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그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그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확실히 무언가 포인트가 느껴지시죠? 자, 앞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의 정답으로 그 백신을 만드는 데는 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정답은 It takes a lot of time to make the vaccine.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a lot of time이라는 표현을 lots of time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확실히 과거성의 쌍시오 느낌을 잘 캐치했어야 되죠.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t took a lot of time to make the vaccin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살짝 문장 끝부분에서 미래성의 느낌과 격식체를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백신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럼 영어로 It will take a lot of time to make the vaccine. 그래서 지금 넣었던 것처럼 기본적인 동사 take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제성을 편하게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평서문의 개념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묻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에서 무언가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때 일반 동사 take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라인이 설명을 드렸죠. 그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 take는 비동사인가요? 아니면 일반 동사인가요? 바로 일반 동사에 해당되죠. 그럼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의문문의 구조를 충실하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는데 늘 일반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자, 앞에 구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사. 한 번 더 영어로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사. 그 다음 무언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라고 할 때는 How long did it take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did it take to 동사. 그 다음 살짝 미래적인 느낌과 격식체의 표현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물을 때는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혹시라도 지금 보이는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영어의 어순편 1편을 잘 보시면 왜 이러한 구조로 의문문이 탄생이 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배웠던 구조를 활용해서 가볍게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연습하게 될 의문문의 구조. 참고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의문문은 실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앞에 도입부 부분을 꾸준히 많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의미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편한사일 때는 뭐뭐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늘 걸리니. 때로는 조금 격식체의 표현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표현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가볍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취직을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a job?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a job?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문장에 뚜렷한 인칭성을 넣어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바로 이렇게 인칭성을 넣는 부분은 다음 영상의 시리즈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부분은 바로 과거성의 느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How long does it take to?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시제를 과거로 바꿀 때는 does만 did로 바꿔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볍게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만드는 데에 얼마나 걸렸니? 이렇게 무언가 쌍시옷이 들어가는 느낌이 과거성의 느낌이라고 했죠. 자, 정답은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this report?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this report?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니? 때로는 걸리셨나요? 라는 표현에서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How long did it take to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부분은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라는 표현에 살짝 미래적인 느낌과 격식체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How long will it take to?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will it take to? 이 표현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우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영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하지만 우선 가장 짧은 조동사 will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묻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실전에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감각은 우선 문법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구조가 잘 이해가 됐다면 문장상에서 얼마나 걸릴까? 때로는 조금 격식체의 표현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느낌에서 바로 미래성의 느낌으로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이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가볍게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 그럼 영어로 How long will it take to master English?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will it take to master English?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걸릴까, 때로는 걸릴까요? 라는 부분에서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부분은 오늘 배웠던 문장의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라이언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목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실전 영어 회화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영작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때로는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문법적인 부분이나 문장의 구조를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t took 2 hours to finish the project. 자, 그럼 여기서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된 it은 어떤 역할로 사용이 됐을까요? 자, 우선 이 부분은 실전적으로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입문자나 기초자분들의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하는데 늘 시간이 걸리다. 그럼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it takes 시간 to 동사. 걸렸다라는 표현의 과거성의 표현은 it took 시간 to 동사. 때로는 무언가를 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미래성의 느낌에서는 it will take 시간 to 동사. 빠르게 이렇게 앞에 도입부를 잡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걸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된 it의 경우는 2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는 가주어 it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조금 딱딱한 뉘앙스, 그리고 긴 구조를 보일 때는 확실히 문장의 뒤로 보내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가주어 it을 사용하고 투부정사를 문장의 뒤로 보낸 구조.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하고 문장의 끝부분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연결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보통 비인칭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 때는 시간이나 거리, 날씨 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되죠. 그럼 여기서 잠시 실전에서 비인칭 주어 it이 사용되는 경우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그때 여러분이 친구에게 월요일이야. 자, 그럼 영어로 It's Monday. 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이 표현을 나타내실 때 단순하게 Monday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라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의 문장 속에는 메인이 되는 주어와 메인이 되는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 때는 주어와 동사의 개념을 어쨌든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볍게 it is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이 된 it이 바로 비인칭 주어 it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퇴근을 하면서 친구와 같이 회사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춥다.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It's cold. 근데 이 표현도 단순하게 cold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않죠. 바로 주어와 동사가 되는 부분을 가볍게 채워주기 위해서 바로 it is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에 관한 영상은 라인이 추후 영상 속에서 한번 꼼꼼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A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니?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니? 확실히 쌍시옷이 들어간 느낌이 과거성의 표현이라고 했죠. 자, 이럴 때 빠른 도입부는 How long did it take to finish the project? 한 번 더 영어로 How long did it take to finish the project? 그때 이제 B 친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2시간 걸렸어. 자, 그럼 영어로 It took 2 hours. 자, 그럼 답변에 해당하는 문장 It took 2 hours.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사용이 된 it의 경우는 영어의 세계 속에서 어떤 it으로 사용이 됐을까요?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2가지의 경우에 이번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3가지의 관점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비인칭 주어 it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언가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로 비인칭 주어 it의 개념. 두 번째의 경우는 가주어 it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장 속에서는 바로 투부정사의 경우가 생략된 경우죠. 바로 앞의 문장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바로 생략했다라고 생각하고 가주어 it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는 관점이 되겠죠.
이때는 대명사 is로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A가 물었던 문장 전체를 대신해서 대명사로 사용된 is의 개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 배웠던 문장의 구조는 하나의 단독 문장이었죠.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 때는 대명사 is의 관점으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경우는 A와 B 두 명의 대상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경우 때는 대명사 is의 관점으로도 문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is의 개념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영상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문장의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이 레스토랑을 찾고 있는데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this restaurant.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자, 우선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사용된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저기요 라고 할 때는 excuse me. 하지만 이럴 때는 확실히 끝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바로 be looking for. 무언가를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워낙 실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우수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의 경우는 get there. 보통 여러분이 도착하다 라고 알고 있는 arrive.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get으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도 편하게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모든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WH나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끝부분을 내리셔도 되고 조금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끝부분에서 살짝 업톤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는 거.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점 명동에 있어요. 이러면 조금 편한 톤. 이 음식점은 명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격식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This restaurant is in 명동. 그리고 여러분이 이 표현을 나타내실 때 명동처럼 큰 지역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in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에 at 명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This restaurant is located in 명동.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들어봤던 바로 수동태의 구조의 표현인 be located. 그리고 뒤에는 큰 지역일 때는 in, 때로는 작은 지역일 때는 at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격식체나 아니면 홈페이지 상에서 여러분의 회사나 위치 등을 조금 격식체 있게 언급할 때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와 편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 회사는 강남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be located를 사용하시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문장으로 주로 표현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늘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미래적인 느낌으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는 표현에서는 빠르게 앞에 도입부를 it takes 시간 to 동사, it took 시간 to 동사, it will take 시간 to 동사 이렇게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평서문의 구조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동사 take의 경우는 바로 일반 동사죠. 즉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바로 과거성의 느낌. 그 다음 살짝 미래성의 느낌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표현에서 지금 보이는 표현들의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사? How long did it take to 동사?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이렇게 앞에 도입부의 실전 반응 속도를 최대한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늘 일반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럴 때 앞에 도입부는 it takes 시간 to 동사.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성의 느낌에서는 it took 시간 to 동사.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의 경우는 미래적인 표현 속에서 조금 격식체 있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묻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런 도입부에서는 it will take 시간 to 동사.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은 역시 미래적인 감각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회화체, 그리고 조금 약간 불확실한 느낌으로 묻는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it would take 시간 to 동사.
지금 앞에 보이는 4개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4개의 문장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 그 백신을 만드는 데는 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그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미래적인 느낌과 조금 격식체 있는 표현으로 그 백신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표현은 미래적인 감각 속에서 살짝 불확실한 느낌의 회화체로 그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빠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한 후에 앞에 도입부 부분의 시제 부분을 충실하게 점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It takes a lot of time to make the vaccin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은 과거형의 표현이었죠. It took a lot of time to make the vaccin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미래적인 표현과 조금 격식체 있는 느낌, 그리고 확실한 느낌처럼 이야기하는 It will take a lot of time to make the vaccine.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은 미래적인 표현 속에서 뭐뭐 할 듯합니다. 살짝 회화체적인 느낌과 조금 불확실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would take a lot of time to make the vaccine.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4가지 도입부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훈련을 꾸준히 해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점검할 부분은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4가지 의문문의 도입부를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무언가를 하는데 늘 일반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사.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바로 과거성의 느낌이죠. How long did it take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did it take to 동사.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 무언가 조금 미래적인 느낌에서 격식체 그리고 뚜렷하게 묻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자, 그럼 영어로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will it take to 동사. 그 다음 네 번째 표현의 경우도 미래적인 감각 속에서 상대방에게 회화체적인 감각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묻는 느낌으로 뭐뭐를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라는 표현에 How long would it take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would it take to 동사. 자, 그럼 앞에 배웠던 4가지 의문문의 도입부를 활용해서 실전 4가지 문장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인이 천천히 4개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그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늘 일반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확실히 과거성의 느낌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조금 격식체의 느낌, 그리고 뚜렷한 답변을 원하는 느낌.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의 경우는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조금 더 회화체적인 느낌.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도 뚜렷한 답변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대략적인 기간을 답변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long does it take to make the fir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은 과거성의 표현이었죠.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the fir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long will it take to master English?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long would it take to master English?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4가지 의문문의 도입부를 여러분이 꾸준하게 연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이 화면에 총 5개의 문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회화로 옮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계천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답변하는 문장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여기서 대략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 단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여기서 겨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여기서 대략 10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조금 약간 격식체의 느낌이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여기서 대략 10분 정도가 걸릴 듯 합니다. 자, 살짝 불확실하게 말하는 느낌. 자, 앞에 있는 다섯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부분은 무언가 특정한 시간을 뚜렷하게 언급하기보다는 대략, 단지, 겨우라는 말을 추가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문장 구조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from here. 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여기서 사용이 된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숫자 앞에서 about이 사용이 될 때는 부사로 뜻이 대략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to get there from here.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앞에서 물었던 그 부분을 답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get은 참고로 go there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때 바로 get there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단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정답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It takes just 10 minutes to get there from here. 자,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숫자 앞에서 just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때 just의 감각을 단지라는 표현으로 우선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어로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사용이 된 just의 감각을 설명드리면 just의 표현의 경우는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 정확한 정보의 근거에서 대략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을 지니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아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여기서 청계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때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 뒤에 여기서 청계천까지 단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무언가 정보나 때로는 사실의 근거에서 단지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바로 just로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시간 앞에 just는 단지라는 표현으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실력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표현에서 부사 just를 사용할 때는 단순하게 단지라는 표현 이외에도 무언가 구체적인 정보, 사실의 근거에서 단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라인이 지금 화면에 부사 just의 다양한 의미를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노트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겨우 10분밖에 안 걸려요. 자, 정답은 It takes only 10 minutes to get there from here. 자, 우선 여기서 시간 앞에 사용되는 only는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겨우라는 뜻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시간 앞에 사용되는 only의 개념은 무언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본 결과 겨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 배웠던 just의 표현은 무언가 여러분이 정보나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표현에 가깝다면 이렇게 only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예전에 직접 청계천을 가본 결과 시간이 겨우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력이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은 시간 앞에 사용되는 only의 표현을 단순하게 겨우라는 뜻으로 알기보다는 무언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잘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인이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시간의 개념 속에 사용되는 just의 표현은 무언가 사실이나 정보에 기반해서 말하는 표현. 그 다음 시간 앞에 사용되는 only의 개념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just와 only의 감각이 지금처럼 사용되는 경우 때는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의 경우 때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과거 시제의 표현은 이미 지나간 경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때는 부사 just는 단지, 부사 only는 겨우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하셔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가볍게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 보고서 만드는데 단지 10분 걸렸는데 때로는 이 보고서 만드는데 겨우 10분 걸렸는데 이렇게 과거의 느낌을 언급할 때 굳이 이 10분이라는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건지
때로는 경험에 근거한 건지 이런 부분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적인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just는 단지, only는 겨우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 현재형이나 무언가 미래적인 느낌으로 말할 때는 just와 only에는 미묘한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네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대략 10분이 걸릴 겁니다. 확실히 미래적인 느낌, 조금 격식체적인 감각. 자, 정답은 It will take about 10 minutes.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가 걸릴 듯한데요. 지금 미래적인 표현이지만 조금 불확실한 느낌, 조금 더 회화체적인 감각이죠.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 It would take about 10 minutes. 그리고 뒤에 반복되는 to get there from here.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무언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이 많이 익숙해지셨다면 영어는 동사 부분은 바꾸지만 기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부분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다,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무언가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에서는 동사 take를 사용했죠.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들거나 돈이 들다라는 표현은 동사 take 자리를 cost로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4개의 문장 구조가 보이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후에 굉장히 익숙한 구조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무언가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에서 동사 take 자리를 cost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시간이 들어갔던 공간을 비용과 돈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언가 하는데 늘 일반적으로 비용이 들다라는 표현은 이 cost 비용 to 동사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cost라는 동사가 발음을 하실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선 발음을 하실 때는 cost보다는 약간 커에 맞춰서 cost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 cost 같은 경우는 과거형도 cost, 그리고 과거 분사도 cost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발음이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cost. 우선 여러분이 발음하실 때 cost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첫 시작 부분은 코가 아니라 살짝 커에 맞춰서 그리고 뒷부분을 치로 세게 발음하지 마시고 ch로 끝나는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쌍시옷의 발음과 치읓의 사이의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cost, it costs lots of money, it costs a lot of money. 그래서 발음하실 때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셔서 여러 번 연습한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이따 실전 문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발음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It costs a lot of money.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주어 자리가 지금 it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커 부분에서 악센트 그리고 뒷부분에서 빠르게 a lot of money, lots of money 바로 이런 표현들이 따라오게 되면 무언가 하는데 비용이 들다라는 표현으로 빠르게 캐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보이는 문장이 이 표현의 과거형의 표현입니다. 바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었다라는 표현에서 이 cost 비용 돈 to 동사. 그리고 라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를 드리지만 과거형의 실전 활용도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과거형의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중통과 조금 격식체의 느낌으로 이 자동차를 사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빠른 도입부로 It cost a lot of money to buy this car. 한 번 더 천천히 It cost a lot of money to buy this car. 하지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조금 편한 톤으로 이야기해서 이 차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 자, 우선 참고로 a lot of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lots of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한번 앞에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costs lots of money to buy this car. 한 번 더 천천히 It costs lots of money to buy this car.
바로 이렇게도 실전에서 많이 표현된다는 거. 우선 이 표현을 여러분이 실전적인 감각으로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언가를 하는데 비용이나 돈이 들었다라는 표현에서 문장의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it cost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꾸준히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구조는 미래적인 감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의 경우는 조금 격식체의 느낌, 그리고 미래와 관련돼서 조금 더 뚜렷하게 말하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나 돈이 들 겁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 속에서 it will cost 비용 돈, to 동사의 구조가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확실히 격식체의 느낌,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말하는 느낌이죠.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 will cost a lot of money to finish this project. 한 번 더 천천히. It will cost a lot of money to finish this project.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표현을 조금 불확실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 그때는 바로 will 대신에 would로 바꿔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이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많은 비용이 들 듯한데요. 조금 회화체의 느낌이죠. 자, 아래에 있는 정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 would cost lots of money to finish this project. 한 번 더 천천히. It would cost lots of money to finish this project. 그리고 라인이 살짝 회화체의 감각이기 때문에 a lot of 대신에 lots of money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네 번째 보이는 구조가 보이시나요? 미래에 무언가 조금 불확실한 느낌으로 들 듯, 즉 비용이나 돈이 들 듯합니다 라고 할 때는 it would cost 비용 돈 to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도 잘 캐치를 해두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다, 때로는 얼마의 돈이 들다라는 표현에 많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지금 배웠던 구조 속에 뚜렷한 인칭을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금 문장의 구조 속에 넷플릭스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뚜렷한 인칭성을 넣어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지금 배웠던 인칭을 제외하고 무언가 비용이 들거나 돈이 들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다면 나중에 기본 문장의 구조 속에 인칭을 추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속에 실전 반응 속도의 도입부 부분을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라이언과 영어로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시리즈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도 실전에서 언어를 사용하실 때 미리 여러분이 할 이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순간적인 감각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영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문장에서는 앞에 도입부 부분을 it cost.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회화로 표현하실 때 나 이 차 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바로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주어 자리를 I로 잡고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제 여러분과 추후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겠지만 I spent라는 표현으로도 문장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과 격식체 있는 회화를 주고받거나 때로는 이메일상에서 문서로 작성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격식체 있게 표현이 되고요. 하지만 상대방과 조금 더 부드럽게 회화를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비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바로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위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렇게 영어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구조 속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주어를 사람으로 잡고 얼마의 비용이나 돈을 썼다라고 할 때는 앞에 보이는 두 가지의 구조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라인이 앞에서 여러분들과 배웠던 부분을 같이 혼합하면서 다양한 실전 반응 속도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라이언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무언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나 돈이 들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의 앞에 도입부 부분을 실전적인 감각으로 빠르게 여러 번 연습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라이언이 추가적인 내용과 살을 더해서 문장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노하우로 계속 수업을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전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만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때 여러 표현들을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의문문의 4가지 도입부 부분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은 무언가를 하는데 늘 일반적으로 얼마의 비용이나 돈이 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앞에 표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much does it cost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much does it cost to 동사.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실전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 바로 과거성의 표현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나 돈이 들었습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앞에 표현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much did it cost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much did it cost to 동사. 지금 나왔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현은 실전에서 각각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도입부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도록 꾸준하게 연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의 경우는 조금 미래적인 감각 속에서 격식체 있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묻는 표현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나 돈이 들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앞에 표현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ow much will it cost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much will it cost to 동사.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의 경우는 세 번째 표현에 비해서 미래적인 감각이긴 하지만 조금 불확실한 느낌, 그리고 조금 더 회화체적인 감각으로 물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기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나 돈이 들까요? 라는 표현으로요. 자, 앞에 표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ow much would it cost to 동사. 한 번 더 천천히. How much would it cost to 동사.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4가지 표현들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빠르게 도입부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언이 화면에 다양한 문장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은 어렵지 않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단 미묘한 시제나 표현 등의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문장을 한번 영어로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언이 빠르게 4개의 문장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빠르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한 후에 영어로 옮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서울에 일반적으로 집을 장만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서울에 집을 장만하셨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셨나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조금 격식체의 느낌, 그리고 그 비용을 조금 더 뚜렷하게 묻는 느낌.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저기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조금 더 회화체의 느낌, 조금 불확실하게 묻는 느낌.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그럼 빠르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much does it cost to buy a house in Seoul?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much did it cost to buy a house in Seoul?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much will it cost to buy a house in Seoul?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much would it cost to buy a house in Seoul? 자, 다음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서비스를 받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조금 미래적인 느낌, 뚜렷한 감각. 그 다음 두 번째 느낌은 그 서비스를 받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저기 그 서비스를 받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조금 회화체적인 느낌, 조금 대략적인 느낌으로 묻는 표현. 자, 앞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그럼 빠르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 How much will it cost to get the servic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How much does it cost to get the servic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How much would it cost to get the service? 그래서 확실히 세 번째 문장에 would가 들어가는 버전은 라인이 조금 더 회화체적인 감각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총 4개의 문장을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빠르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한 후에 천천히 회화로 한번 옮겨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공항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격식체의 느낌, 확실하게 뚜렷하게 묻는 미래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저기 공항까지 가는데 늘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조금 회화체적인 느낌으로 저기 공항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장은 그럼 공항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왔어요? 자, 시제가 느껴지셨나요? 자, 앞에 보이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much will it cost to get to the offic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much does it cost to get to the offic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은 How much would it cost to get to the office? 확실히 would가 들어가는 표현은 조금 더 실전적인 회화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확실히 과거적인 느낌은 빠르게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겠죠. How much did it cost to get to the office? 그래서 지금 배웠던 표현들을 잘 보시면 이론적으로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가 마스터된다면 확실히 조동사와 관련된 부분만 바꿔서 여러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도입부 부분을 빠르고 다양하게 연습해 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언가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마스터했다면 무언가 하는데 비용이나 돈이 들다라는 이 커스트 버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기존 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들의 앞에 도입부 부분을 여러분이 실전적인 감각으로 여러 번 연습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영상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스터해 둔다면 그 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장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라이언이 이제 추후 영상에서 다양한 표현들로 확장하는 원리를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라인이 항상 영상들은 여러 예문들 그리고 꼼꼼하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라이언을 믿고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